애니메이션을 보면 수많은 고문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문들은 중세시대에 실제로도 사용되었던 고문으로 마녀 사냥이나 법 집행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모함과 소문 등으로 인해 허무하게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효율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수많은 고문 장비와 도구가 개발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며 죽게 만드는 도구들 뿐만 아니라 본보기와 모욕감을 주기 위해 죽음 이후에도 진행되는 형벌 또한 있었을 만큼 중세시대의 찬란한 역사 속에 그늘진 부분 또한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많이 보았지만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고 잔혹한 고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 방아형. 사형수의 사지를 벌린 상태에서 고문하는 수레바퀴형이 점차 변형해 물레방아와 결합하여 물고문이나 불고문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물레방아에 잘 매달기 위해 팔과 다리뼈를 부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희생자는 물레방아에 손발이 묶이거나 못으로 고정당한 상태에서 고문관이 물레방아를 끊임없이 돌렸고 바퀴가 돌 때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다 죽어갔다고 합니다. 때론 언덕 위에서 그대로 굴려 온몸을 파괴하는 고문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고문이 그러하듯 창의적으로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수많은 고문들이 추가되어 시대와 지역마다 그 방법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수레바퀴형. 모주구스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고문으로 수레바퀴를 굴려 사형수의 사지를 짓누르고 몸을 바퀴에 묶어놓아 철퇴같은 둔기로 내려치는 고문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 시작으로 북유럽으로 서서히 퍼졌고 18세기 유럽 국가의 식민지에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비인도적인 형벌 때문에 19세기 초부터 점차 사라졌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바퀴 한쪽에 달려있는 철로 된 돌기를 떨궈 처형했으며 죄의 무게에 따라 어느 부위에 떨어뜨릴지 정해졌습니다. 만약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면 심장이나 목덜미 위를 가격해 고통이 덜하도록 단숨에 숨통을 끊었지만 죄가 무거웠다면 숙련된 고문 기술자들이 급소를 피해 정강이 발, 손 등의 관절을 차례대로 부러뜨린 뒤 맨 마지막에서야 심장을 가격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잔혹성은 근세나 근대로 갈수록 더 심해져 프랑스 혁명 이후에서야 사그라들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수레바퀴에 의해 박살난 팔과 다리뼈가 부러져 마치 문어처럼 느슨해지면 바퀴에다 묶고 돌렸으며 구경꾼들에게 오물이나 토마토 등을 던지게 하여 형벌을 받는 이가 죽으면서도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이언 메이든. 여성의 형태로 한 관 안쪽에 쇠못이 촘촘하게 박혀있어 아이언 메이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형의 아이가 캐스커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모주구스에게 당할 뻔했던 고문으로 직역하자면 철의 처녀이며 메이든이란 단어는 여인보다는 나이대가 젊은 아가씨나 처녀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튼 아이언 메이든의 사용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아이언 메이든에 집어넣은 후 그대로 문을 닫으면 모든 피가 쏟아져 나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드는 고문 도구였습니다. 아이언 메이든 안에 있는 촘촘하게 박혀있는 쇠못들은 중요 장기나 급소를 피해 찌르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며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엔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아이언 메이든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도구로 젊은 여자들의 피를 모두 뽑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녀 역시 노화로 인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사고로 시녀의 피가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얼굴에 묻었고 그녀는 피에 닿은 피부가 다른 피부와 달리 더 생기 있고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턴 처녀의 피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걸 믿었고 젊은 처녀들을 성 안에 끌어들인 뒤 쇠꼬챙이와 칼날들이 달린 쇠장으로 처녀들의 피를 뽑아 자신의 몸을 담그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체 관통. 이 고문은 15세기에 주로 사용된 고문 방식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두꺼운 장대 끝에 사람을 주저앉게 한 후 장대를 들어올려 고문받는 이가 중력에 의해 신체가 서서히 꿰뚫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게 만들기 위해 중요 장기를 피해 장대 끝이 가슴을 뚫고 나오게끔 설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희생자는 3일에 걸쳐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중력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서서히 뚫고 나오는 장대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했지만 절대 막을 수가 없었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했다고 합니다. 머리 파쇄. 머리 전체를 파쇄기안에 고정시킨 뒤 서서히 나사를 돌려
머리 위를 짓누르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나사를 돌릴 때마다 희생자의 머리 위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고 서서히 얼굴뼈가 박살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먼저 이빨과 턱이 부서졌고 그 다음 서서히 머리 쪽이 부서지면서 눈알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서서히 집행되는 일이 많았고 희생자는 머리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박으로 비명을 제대로 지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머리가 파괴되어 갔습니다. 설사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고문 후유증으로 금방 사망했습니다. 고문 때 중세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고문으로 나무 틀 위에 사람의 팔과 다리를 묶어 잡아당기는 장치로 인간의 관절을 탈구시키는 고문 장치였습니다. 물론 탈구만 시키기 때문에 희생자는 거의 죽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 뽑기를 당하면 일어설 수도 물건을 잡을 수도 없어 평생 불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차후엔 불고문이나 타격고문이 추가되어 더 큰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백을 이끌어내거나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600년 가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고문 도구였습니다. 화형, 고문은 아니지만 사람을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죽게 하는 처형 방식입니다. 화형은 매우 잔인하여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 나라의 해당 종교를 거부하는 이단이나 정말 천하의 악당이 당하는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 예로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후 알파는 피사로에게 속아 처형당할 때 개종하면 교수형, 안하면 화형이라는 제안에 별 수 없이 개종하고 교수형으로 최후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화형 방식은 장작 위에 세운 기둥에 사람을 묶어두고 불로 태우는데 희생자들은 생각과 다르게 쉽게 죽지 않았으며 천천히 타들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잿더미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열과 연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불 자체에서 타서 죽기 전에 연기에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질식사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여전히 끔찍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죄질이 비교적 약하면 화형주에 올리기 전에 먼저 교수형을 시킨다던가 불을 붙이자마자 도구를 이용하여 희생자를 먼저 죽이고 그 시체를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이 제대로 붙기 전에 죽이는 걸 실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해서 희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고통받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16세기에 이단으로 몰려 화형에 처한 존 후퍼란 인물이 산채로 45분이 넘게 불탔으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불타는 장작더미에 얼굴 정면부터 밀어넣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요람, 사람의 항문이나 상식기 밑에 날카롭고 뾰족한 삼각 피라미드 형태의 고문 도구를 두고 공중에서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밧줄을 서서히 풀어 중요 부위부터 하체를 서서히 찢어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모욕감을 주기 위해 나체로 진행했으며 머리팟의 고문처럼 죄의 무게나 고문관에 따라 집행시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항문을 찢는 형벌 도구다 보니 죽지 않을 확률도 있었지만 과다출혈이나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세시대 고문이라는 자체는 아이러니합니다. 본래 고문이란 뭔가 자백받기 위해 만들어지고 발전했지만 결백한 사람도 자백한 사람도 대부분 고문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설사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희생자가 살아남을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때 당시 마녀사냥은 마녀 혐의나 범죄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행해졌으나 종교재판소라는 곳은 마녀를 만들어내는 곳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녀라는 죄를 씌우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없었기에 끊임없는 고통에 이기지 못한 희생자들이 거짓 자백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고문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이단이나 마녀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유와 마녀 스스로 고문의 고통을 즐기고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에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는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생자 대부분은 극심한 고문에 의해 사망했고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 또는 불구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잔혹하고 자비 없는 중세시대의 고문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덕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